안녕하세요. 국어교사 손정혜입니다. 오늘 선생님은 점심시간에 학교 뒤에 있는 사라공원을 두 바퀴 돌고 왔어요. 햇살도 바람도 꽃도 너무 좋더라고요. 계절은 이렇게 순리대로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데 우리 사람들만 왠지 멈춘 것 같아서 잠시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지금 멈추고 있지 않지요? 자, 그러면 오늘 벌써 과학지문 네 번째 시간이네요. 자, 선생님을 차근차근 따라오면 과학지문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늘 페이지 167쪽이네요. 자, 한번 해볼까요? 167쪽. 자, 오늘도 조금 어려워 보이는 내용이긴 하지만 선생님하고 차근차근 잘 따라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추운 겨울날 아침에 해가 떠서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아스팔트는 비슷한 온도의 연못 물에 비해, 자, 아스팔트는 물에 비해서 더 빠르게 온도가 올라간다. 그렇죠. 이것은 아스팔트와 연못물의 뭐가 달라? 열 용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18세기만 해도 사람들은 온도와 열량의 개념을 구별하지 못했대요. 당시 사람들은 어떤 물체의 온도가 높다는 것은 질량이 없는 입자들인 열소라는 애가 있어서 그 물질에 많이 함유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온도계 묶음에 표시되는 온도는 그 물체에 포함되어 있는 열소의 양, 즉 열량으로 간주했대요. 열 용량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의 열소론에 의하면 열소론 동일한 질량을 가진 모든 종류의 물체의 온도가 같으면 동일한 질량 모든 종류의 물체의 온도가 같으면 물체들이 가지고 있는 열량도 같대요. 즉 동일 질량의 온도가 같은 모든 물체의 열용량은 같다고 간주했대. 그러니까 질량하고 온도가 같으면 열용량도 다 같다. 그러나 물체의 온도가 몇 도라는 것과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열량은 다르다. 즉 이런 거 잘 보라고 했죠. 서로 다른 물질로 이루어진 두 개의 물체는 같은 온도라도 두 물체가 가지는 열량, 즉 에너지의 양은 서로 다르다. 왜냐하면 물체의 열 용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자, 우리 첫 번째 문단 읽어봤는데요. 그냥 선생님이 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온도하고 몇 도다 하는 온도하고 열량은 다른 개념이래요. 그죠?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전에 과거에는 열소라는 게 있어가지고 열소론에 의하면 어떤 내용이었죠? 질량이 같으면 동일 질량 그 다음에 같은 온도 동일 질량이고 온도만 같으면 모든 물체가 다 뭐가 같아? 열 용량이 같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과거에 열소론에 의하면. 그런데 이게 어떻다? 현대에 오면 틀렸다 이거다. 그죠?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왜냐하면 뭐 때문에? 열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뭐 그런 거였어요. 그죠? 과거에는 열소론. 자, 또 계속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 문단.
열 용량의 개념은 여러 과학자들에 의해서 정립되었는데, 자, 처음에 파렌하이트라는 사람이 말했나 봐요. 수은과 물의 온도가 다른 물에 수은과 물을 온도가 다른 물에 각각 혼합하는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열 용량의 개념을 도입했대. 그는 질량과 온도가 동일한 뜨거운 수은하고 뜨거운 물을 각각 차가운 물에 넣었을 때 뜨거운 물을 넣은 경우가 뜨거운 수은을 넣은 경우보다 혼합물의 온도가 더 올라갔대. 물이 수은보다 더 올라갔대. 나왔네. 같은 질량과 온도에서 물이 수은보다 많은 열을 포함하고 있대. 알 수 있었고, 이로부터 물의 열 용량이 수은보다 크다는 걸 밝혀냈어. 그 당시 과학자들에게 물은 가장 익숙한 물질이었기 때문에 어떤 물질의 온도를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을 같은 양의 물을 같은 온도로 올릴 때 필요한 열량과 비교했대. 그게 바로 비열이라는 용어가 생겼다. 두 번째 문단 읽었는데요. 두 번째 문단도 별 내용은 없었어요. 그거를 과학자 파렌하이트라는 사람이 이 개념을 갖고 왔고, 물하고 수은이 있으면 물의 열 용량하고 수은의 열 용량이 있으면 누가 더 커? 물이 더 크다. 그런 얘기였고, 그 다음에 물하고 비교해서 하는 그걸 뭐라고요? 비열이라고 한다. 그런 용어가 있었어요. 그죠? 자, 세 번째 문단 또 가봅시다. 열 용량이라는 용어는 18세기 중요하게 블랙이라는 사람이 처음 사용했대. 그는 온도가 같은 물체라도 서로 다른 양의 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온도와 열량을 구별하기 사용했대. 물체가 지니는 열의 양을 표현하기 위해 열 용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그것은 열이라는 것은 어떤 양을 가진 물질로 간주하는 열소론에 기반한 것이래. 우리 아까 열소론 얘기했었는데 그 이후에 물체의 온도는 물체를 구성하는 원자나 분자의 운동에너지 온도라는 것은 운동에너지네요. 운동에너지 정도를 나타내고 열이라는 것은 그 에너지의 크기라는 걸 알아냈대. 열소론에 근거하여 열의 양을 의미하는 열 용량이라는 용어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 왜? 에너지 크기니까. 오늘날까지 이 용어는 그대로 사용한. 이제 여기 세 번째 문단은 블랙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또 적어보지 블랙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온도하고 열량을 구별했어. 온도와 열량을 구별했는데 온도는 뭐라고 했냐면요. 온도는 아까 뭐랬더라? 운동에너지 정도 그런 거고 열은 뭐라고요? 에너지 크기래요. 두 개가 다른 거다. 이게 세 번째 문단인 것 같아요. 그죠? 자, 마지막 또 읽어봅시다. 열 용량은 기억 이거 나왔네. 그죠? 나중에 기억 문제가 나올 거니까 자세히 봐야 되겠어. 열 용량은 물질이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는 능력. 정의가 나왔네. 물질의 성질. 어떤 물질 1몰의 열 용량은 물질마다 그 값이 다르다. 오늘 선생님 퀴즈 이게 답일 것 같네. 그죠? 이게 제일 오늘 하려는 주제 아닙니까? 그죠? 어떤 물질 1몰에 열량 Q가 전달되어 물질의 온도 변화 T가 발생했을 때 그 물질의 몰 열 용량은 Q를 T로 나눈 값이에요. 이로부터 어떤 물질의 열이 가해졌을 때 그 물질의 온도 변화는 몰 열 용량에 반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옆에다가 적어 볼까? 몰 열 용량은 아까 뭐를 나눠? 온도 변화로 나눈대, 열량을. 그죠? 그러면 얘하고 얘는 서로 무슨 관계? 반비례. 맞다, 그죠? 그죠? 얘랑 얘랑은 비례겠지만 얘랑 얘랑은 반비례잖아. 그로부터 이 물질의 온도 변화가 아까 요거니까 몰 열 용량의 반비례, 얘하고 서로 반비례하는 걸 알 수 있어. 물질의 열이 전달되는 과정은 등적 과정과 등압 과정 두 가지로 나눈대. 동일한 양의 기체가 피스톤과 실린더로 구성된 공간에 갇혀 있고 그 외부로부터 기체에 열을 가하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자. 자, 하나는 피스톤을 고정시켜서 기체의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등적 과정. 다른 하나는 피스톤이 자유롭게 움직여서 기체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등압 과정. 두 가지 종류가 있네요. 기체의 열이 전달되면 등적 과정에서는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갇혀있는 기체의 압력이 증가하죠. 그렇겠죠. 온도도 증가하고. 반면에 등압 과정에서는 기체의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이번에는 부피가 증가해서 하면서 온도가 올라가게 된대요. 자, 이때 등적 과정이 등압 과정에서보다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간대. 따라서 두 경우의 몰 용량은 서로 다르게 정의되며 각각을 등적 열 용량, 등압 열 용량이라고 자칭한대. 자, 그러면 이것도 선생님이 한번 적어볼게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자, 열 용량은 뜻이 뭐라고요? 에너지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 에너지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물질마다 값이 다르다 했어요. 이것도 적을까요? 뭐 물질마다 다르다. 고유한 성질이라 했죠. 자, 근데 얘는 몰 열 용량은 어떻게 온도 변화분의 열량. 얘가 열량이었고 얘가 온도 변화예요. 그래서 얘하고 얘는 서로 무슨 관계? 반비례.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등적 열 용량. 하나는 뭐였어요? 등압 열 용량이었어. 등적이니까 부피가 일정하다는 거죠. 얘는 부피가 일정. 등압이니까 얘는 압력이 일정. 자, 그런데 얘는 부피가 일정하니까 결국은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압력이 증가한댔죠? 압력이 증가하고 온도도 올라가요. 그런데 얘는 압력이 일정하니까 얘는 부피가 커지죠. 얘는 부피가 더 커질 수 없잖아요. 근데 얘는 부피가 훨씬 더 커져요. 그러면서 온도가 올라가요. 자, 근데 이 두 개 중에 온도가 얘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간댔어요. 부피가 커지는데 이제 에너지를 썼나 봐. 그래서 얘는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고 얘는
좀 작게 올라가고 그런 건가 봐요. 그래서 등 앞 열 용량보다 등적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더라. 그런 이야기였다. 그죠? 그 다음 마지막 부분 다시 또 읽어야겠네. 어떤 개의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라는 것은 분자의 운동 에너지와 화학 결합에 의한 에너지, 화학 결합에 의한 에너지 뿐만 아니라 분자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잠재 에너지 등의 모든 에너지의 종합이다. 아, 내부 에너지라는 거는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세 개네. 그죠? 내부 에너지의 절대값은 알 수 없대요.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래. 이러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온도 변화와 몰 열 용량 값을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대. 등적 과정의 경우, 아까 우리 등적 등압했잖아요. 열이 전달되면서 전달된 열에 상응하는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므로 등적 열 용량은 내부 에너지 변화를 온도 변화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반면에 등압 과정은 아까 등적 과정 했고 등압 과정은 들어온 열 에너지에 의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지만 기체가 팽창한댔거든요. 용기의 부피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평창일이란다. 이러한 경우 내부 에너지와 평창일의 두 에너지의 합을 엔탈피라고 한다. 엔탈피. 엔탈피는 얘하고 내부 에너지 합이네. 따라서 등압 과정에서의 열 용량의 의미는 온도 변화에 따른 엔탈피 변화량이라고 할 수 있다. 내부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엔탈피의 절대적인 양은 알 수 없지만 온도 변화와 열 용량 값을 이용하면 쉽게 엔탈피 변화량을 추산해낼 수 있다. 자, 그래서 열 용량 개념은 과학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물질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물성으로 여겨진다. 온도 변화와 열 용량을 이용하면 어떤 공정의 내부 에너지나 엔탈피의 변화량을 구할 수 있대. 이걸 알면, 이거를 알 수 있대. 자, 요게 다예요. 그죠? 자, 나머지 부분도 선생님이랑 그러면, 무슨 이야기가 좀 더 있었냐면, 마지막에, 내부 에너지라는 거는 세 가지가 있었죠. 분자 운동 에너지, 분자 원자의 운동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또 뭐하고, 무슨 화학 결합 에너지. 그 다음에 한 개 더 있었어. 얘는 잠재 에너지. 그러니까는 분자 간에 서로 상호작용에 의한 그런 잠재 에너지. 자, 그런데 우리 왜 두 가지 중에 등적 열 용량은요, 온도 변화분의 내부 에너지 변화. 그런데 등압 열 용량은요, 부피가 변하는 게 더해진다는 거였죠. 온도 변화 중에 얘는 뭐라고 했죠? 엔탈피 변화량. 엔탈피 변화량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엔탈피라는 게 결국 뭐하고 내부 에너지 변화 더하기 아까 뭐였어요? 무슨 일? 무슨 팽창일. 그래서 우리가 이 값하고 이 값을 알면 이걸 구할 수 있대. 또 이 값과 이 값을 알면 이걸 구할 수 있대. 그래서 이 열 용량의 개념이 아주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그죠? 자, 일단 본문은 여기까지 설명이 끝났습니다.